2024년 11월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원. 미영아, 미영아. 75세의 김철수 할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영이가 누구세요?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미안해. 미영아. 간병인은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철수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8세의 큰아들 김준호, 45세의 딸 김민지, 그리고 70세의 어머니 박순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또 그러셨어요? 간병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요즘 계속 미영이를 찾으세요. 순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영이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우리 가족 중에는 미영이가 없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치매 증상이겠죠.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민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들어가 볼게요. 준호와 민지가 아버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보더니 갑자기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이. 아버지, 저 준호예요. 아버지 아들. 미영아. 아빠가 미안해.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너무 이상하셨어.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치매가 심해지시는 것 같아. 하지만 철수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영이는 선생님이 됐을 거야.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제 40이 넘었겠지. 뭐라고?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40이 넘었다고? 선생님? 민지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말할까요? 오빠, 이거 뭔가 이상한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남매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병실을 나온 후 준호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영이라는 사람 모르세요?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뭔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민지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제1장 40년 전의 비밀. 그날 저녁 순이의 집. 거실 소파에 준호와 민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미영이가 누군지 알아. 네. 누군데요? 너희 아버지. 첫 번째 결혼해서 태어난 딸이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언니가 있다는 거예요? 민지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희 이복 누나가 있어.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미안해. 너희 아버지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4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9년 서울 영등포. 당시 30세였던 김철수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최은혜와 3살 된 딸 미영이가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오세요. 은혜가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응. 오늘 야근이니까 늦을 거야. 조심히 다녀와요. 철수가 문을 나서려는데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3살 미영이가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우리 미영이. 철수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 안 가.
아빠가 돈 벌어야 미영이 과자 사주지. 과자 싫어. 아빠 좋아. 철수는 딸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빠도 미영이 제일 좋아. 금방 올게. 하지만 그날 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녁 8시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은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은혜 씨 맞으십니까? 여기는 서울대 병원입니다.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무슨 사고요? 공장에서 기계에 팔이 끼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은혜는 이웃집에 미영이를 맡기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철수는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예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른팔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네. 은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팔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수는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공장 노동자에게 팔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1980년 봄, 철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곳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다른 분을 뽑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거절. 집에는 돈이 떨어져 갔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은혜가 울며 물었습니다. 미안해.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는 공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벌어오는 돈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었습니다. 철수는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술은 그만 마셔요. 날 내버려둬.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자괴감과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작은 미영이는 무서워서 구석에 숨어 지냈습니다. 1981년 여름, 은혜가 쓰러졌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울며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입니다. 말기입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철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은혜는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미영이를 잘 부탁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철수에게는 5살 된 딸 미영이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딸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쪽 팔이 없어 일도 할 수 없고 돈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철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5살 미영이는 엄마가 없어진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철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때 친척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미영이를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너 혼자 키울 수 있겠니? 내가 아는 집안이 있어.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하는 부부야. 좋은 사람들이야. 입양이요? 응. 그게 미영이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너는 지금 너 자신도 돌보기 힘든 상황이잖니. 철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했습니다. 1981년 가을. 미영아. 철수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 어디가? 미영이가 새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가는 거야. 싫어. 우리 엄마 있어. 엄마는 하늘나라 갔잖아. 아빠랑 있을래. 미영이가 울며 아빠를 붙잡았습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쓸모없어서. 아빠 좋아. 아빠랑 있을래.
하지만 철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게 미영이를 위한 거야. 입양 가족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부부였습니다.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철수가 딸을 넘겨주었습니다. 안심하세요. 잘 키우겠습니다. 아빠, 아빠. 미영이가 울부짖으며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가지 마. 아빠. 철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철수는 딸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입양 가족이 이사를 갔고 연락처도 바뀌었습니다. 철수는 딸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82년 봄, 절망 속에서 철수는 박순희를 만났습니다. 순희는 동네 식당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힘드시죠? 순희가 술에 취한 철수를 돌봐주었습니다. 네.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철수는 순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고로 팔을 잃은 이야기, 아내가 죽은 이야기, 그리고 딸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많이 힘드셨겠어요. 순희가 철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혼했거든요. 아이는 전 남편이 데려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1983년 순희의 도움으로 철수는 작은 구멍가게를 차렸습니다. 한쪽 팔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생활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순희가 아들 준호를 낳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순희가 기뻐했습니다. 철수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미영이가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잘 살고 있을까? 1987년 순희가 딸 민지를 낳았습니다.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철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게를 키워서 슈퍼마켓으로 만들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밤마다 첫 딸 미영이를 생각했습니다. 미영이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철수는 가끔 입양기관에 연락해서 미영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양 기록은 비밀로 보호되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만 잊어요. 순희가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다른 가족의 딸이에요.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알아. 철수는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1990년대 마이너스 2000년대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슈퍼마켓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가족들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항상 마음 한편에 미영이를 두고 살았습니다. 준호와 민지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희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이 알면 상처받을까봐, 이복 누나가 있다는 걸 알면 혼란스러워할까봐, 그렇게 비밀은 40년간 지켜졌습니다. 2020년 철수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2024년 치매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철수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간 철수는 계속 미영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로 억압되어 있던 기억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40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제2장 미영을 찾아서 순이의 이야기를 들은 준호와 민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정말 언니가 있다는 거예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준호가 조금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너희 아버지가 너무 아파했거든. 그 일을.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미영이를 보낸 것을. 그래서 나한테 부탁했어. 절대 너희한테 말하지 말라고. 너희가 상처받을까봐. 민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힘드셨구나.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미영이 언니를 찾아야겠어요. 뭐? 아버지가 그렇게 찾으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만나게 해드려야죠. 하지만 어떻게 찾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준호는 다음 날부터 미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981년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입양 기록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 친누나인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막막했습니다. 준호는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1981년 가을에 입양된 5살 여자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이름은요? 김미영입니다. 하지만 입양 후에 성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단서가 너무 적은데요. 아버지 말로는 선생님이 됐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것만으로는 탐정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1981년 가을에 입양되신 분을 찾습니다. 원래 이름 김미영, 1976년생, 치매 걸린 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4년 12월, 준호에게 이메일 하나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찾으시는 분이 저일까요? 저는 1981년에 입양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김미영이었습니다. 연락 주세요. 마이너스 박미영. 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미영입니다. 여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혹시 친아버지 성함이 김철수이신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나, 찾았습니다. 제3장 40년 만에 재회. 며칠 후 준호와 민지는 미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저기, 민지가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자리에 4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저분인 것 같아. 두 남매가 다가갔습니다. 혹시 박미영 씨이신가요? 네. 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모두 놀랐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아버지 철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동생 민지고요. 안녕하세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누나, 맞으시죠? 우리 친누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도 아버지가 그렇게 찾으셨어요. 치매 걸리신 후로 계속.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다고요? 네. 2년 전부터.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한번 뵈러 오시겠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5살 때 버려졌어요. 엄마가 죽고 나서.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분은 저를 입양 보냈죠. 그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고요. 누나, 저는 입양 가족 덕분에 잘 자랐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대학도 나왔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미영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5살 때 기억나는 거 아세요? 울면서 아빠를 붙잡았는데 그냥 가버리셨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누나,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 후로 저는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알아요. 들었어요. 사고로 팔을 잃으셨다고. 아내가 죽었다고. 힘드셨겠죠. 미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5살짜리 아이를 버릴 이유가 되나요? 누나, 그게 아니라. 준호가 설명하려 했지만 미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저는 이제 제 삶이 있어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미 40년이 지났어요. 미영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누나. 민지가 미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죄송해요. 미영이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오빠, 어떻게? 모르겠어. 2사람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다시 미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누나, 저 준호예요. 네. 부탁이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뭔데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왜 누나를 보냈는지, 그 후로 어떻게 사셨는지. 그 후에도 만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도 더 이상 연락 안 할게요. 미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사장 진실과 용서. 다음 주 일요일, 준호의 집.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순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남편의 첫 딸이었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미영 씨,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순이에요. 아버지의 2번째 부인이고. 네,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40년 동안 당신을 찾지 못해서. 아버지는 평생을 당신을 찾았어요. 하지만 입양 기록이 막혀 있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순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낸 것을 평생 후회하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줄게요. 왜 당신을 보냈는지. 순이는 40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고로 팔을 잃은 철수, 아내 은혜의 죽음, 홀로 남겨진 5살 미영을 키울 수 없었던 절망, 입양을 보낸 그날의 고통, 그 후 평생 동안 미영을 찾으려 했던 노력들. 준호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입양 기간에 계속 연락하셨대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민지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한테는 절대 누나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미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다 들었어요.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힘드셨겠죠.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살 때 버려진 기억은 지울 수가 없어요. 매일 밤 울면서 아빠를 찾았던 기억.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양 가족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버려진 아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어요. 미영 씨, 왜 아빠는 저를 데리고 있지 않았을까? 왜 저를 버렸을까? 제가 나쁜 아이였나? 그런 생각을 하며 자랐어요. 순이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미영이 울었습니다. 40년간 쌓인 상처가 터져나왔습니다. 준호와 민지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모두 조용히 울었습니다. 잠시 후 순이가 미영에게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뭔데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예요. 미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이 5살 때 입던 옷, 미영이 그린 그림 한 장, 미영과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일기장 하나. 이건 미영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1년 9월 15일. 미영아, 아빠가 미안해. 오늘 너를 보냈어. 너무 아팠어. 내가 울면서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려. 아빠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믿어줘.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좋은 부모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아빠는 평생 너를 잊지 않을게. 1982년 1월 3일. 미영아, 오늘 내 생일이지. 7살이 됐구나. 케이크라도 사주고 싶은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잘 지내고 있니? 건강하니? 아빠는 너무 보고 싶어. 1985년 3월 20일. 미영아, 아빠한테 새 가족이 생겼어. 동생도 생겼어. 준호라는 남동생. 하지만 내 자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너를 잊은 적 없어. 1990년 4월 10일. 미영아, 너는 지금 14살이겠구나. 중학생이 됐을까? 공부는 잘하니? 친구는 많니? 아빠는 오늘도 너를 생각했어. 2000년 5월 1일. 미영아, 너는 이제 24살. 대학을 졸업했을까? 직장은 다니니? 아빠는 너를 찾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10년 12월 25일. 미영아, 오늘 크리스마스야. 너는 34살. 결혼했을까? 아이는 있니? 아빠는 이제 늙었어.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아빠를 용서해 줄래? 미영은 일기를 읽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40년간 아버지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 매년 생일을 기억했다는 것.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는 것. 아버지.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미영 씨, 아버지를 만나주세요. 제발. 미영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나볼게요. 제5장 마지막 만남. 다음 날 요양원. 미영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준호와 민지 그리고 순이가 함께였습니다. 누나, 준비되셨어요? 응. 미영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75세의 노인이 된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순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봤습니다. 순간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이니?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아버지. 기억 속의 젊은 아버지는 이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철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이. 정말 미영이구나.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철수가 미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 너를 버려서, 너를 지키지 못해서. 철수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했습니다. 아빠가 무능해서, 너를 키우지 못해서. 미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미영아, 아빠를 용서해 줄래? 미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미영아, 우리 미영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40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준호와 민지, 순이도 모두 울었습니다. 잠시 후 미영이 아버지를 침대에 앉히고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 자랐어요. 정말? 네. 좋은 부모님 만났어요.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가 맞췄네. 너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결혼도 했어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아이는? 딸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철수가 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너를 매일 생각했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알아요. 일기 봤어요. 미안해. 너를 찾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도 힘드셨잖아요. 미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5살 때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저를 두고 가시던 날. 정말 힘들었어요. 왜 아빠가 저를 버렸을까 매일 울었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버지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다는 걸. 미영아.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 미영도 울었습니다. 용서해요. 아버지. 미영아. 이제 아빠 말 들어도 돼요? 철수가 미영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있어요. 그래. 준호, 민지도 가까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순이도 함께 모였습니다. 5명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철수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맙다. 다들 고마워. 그날 이후 미영은 자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그리고 거의 매일.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래, 들려줘. 미영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40년간 못했던 이야기들을. 철수는 행복했습니다. 딸이 돌아왔으니까요. 준호와 민지도 자주 왔습니다. 누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그래, 좋아. 세 남매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미영은 준호와 민지를 진짜 동생처럼 아꼈습니다. 누나, 저희 어릴 때 누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민지가 아쉬워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미영이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딸도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9살 손녀가 철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우리 손녀. 철수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수지예요. 수지. 예쁜 이름이네. 철수는 손녀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에필로그 평화로운 이별. 2025년 봄. 철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족분들 오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이, 준호, 민지, 그리고 미영. 미영의 남편과 딸 수지도 함께였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왔구나. 아버지, 여보, 모두 철수의 침대 주위에 모였습니다. 고맙다. 다들. 철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순이야, 고생 많았어. 나 같은 남자 만나서. 무슨 말씀을. 저는 행복했어요. 준호, 민지, 너희는 내 자랑이야. 아버지, 그리고 미영이. 철수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아버지, 마지막에 너를 볼 수 있어서. 아빠는 행복해.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미영아, 아빠는 이제 내 엄마한테 가야 해. 엄마한테 가서 말할 거야. 미영이 잘 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한테 전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했어. 죽는 순간까지 너 걱정했어. 엄마,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아버지, 항상 기억해. 아빠랑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철수의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미영이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철수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3일. 김철수 향년 75세로 영면.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영정사진 앞에는 4명의 자식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 민지, 그리고 미영. 언니 괜찮으세요? 민지가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슬프지만 아버지가 평화롭게 가셔서 다행이야. 그래도 아버지는 마지막에 행복하셨어. 우리 모두를 보셨으니까. 준호가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응. 미영이 동생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장례를 치른 후 가족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안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영이에게.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아빠는 내가 5살 때 너를 보냈어. 그게 아빠 인생 최대의 후회야. 하지만 동시에 그게 너를 위한 최선이었다고 믿어. 만약 아빠가 너를 데리고 있었다면 너는 불행했을 거야. 가난하고 무능한 아빠 밑에서. 대신 너는 좋은 부모를 만나 잘 자랐어. 선생님이 되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그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위안이야. 통장 안에 돈이 좀 있어. 아빠가 평생 모은 거야. 원래는 내 양육비로 주려고 했던 건데
너를 찾지 못해서 계속 모아뒀어. 이제 그게 내 거야. 내 딸 수지한테 좋은 거 사줘. 아빠가 손녀한테 주는 선물이야. 미영아, 행복해라.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그리고 아빠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마지막에 너를 볼 수 있어서 아빠는 정말 행복했어.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아빠가. 미영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영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3년 후 2028년 봄, 미영은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준호와 민지, 그리고 어머니 순이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미영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수지가 중학생 됐어요. 공부도 잘하고. 옆에서 12살 수지가 함께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미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회사 사업이 잘 돼서 지점을 하나 더 냈어요. 민지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순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미영이도 우리 가족이 됐고 다들 행복하게 살아요. 네 사람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산소에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언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어요.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아. 저도 갈래요. 수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자.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 처음에는 원망하고 거부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이런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미영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